왜 자꾸 속이 더부룩할까요? 왜 허리가 묵직하게 아플까요? 왜 식사 후 피로가 몰려오고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질까요? 그 모든 답이 바로 췌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췌장 질환과 대사 이상을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이 분명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일 없다고 믿었던 분들을 만날 때였어요. 췌장암은 정말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하지만 초기에만 알아차려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단지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췌장암을 가장 먼저 알리는 8가지 초기 신호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몸에서 이상한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 68세 이정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허리가 뻐근하다며 단순한 위장 문제인 줄만 알았다고 하셨어요.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하고 너무 피곤해서 저녁엔 그냥 눕는 게 습관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넘기다가 결국 검진에서 췌장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를 놓치게 되어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생활습관관리법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았던 용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그 용기를 갖게 되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췌장암을 의심해야 할 8가지 초기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3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고 운동량이 늘지도 않았는데 몸무게가 계속 줄어든다면 이건 분명히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90%가 초기에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은 점점 마르게 되는 거죠. 66세 박영수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운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4kg이 줄어서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주변에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결국 검사를 받았고 조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체중을 주 1회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재시면 가장 정확해요. 식단이나 운동에 변화가 없는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검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3개월간 체중 변화를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신호는 명치와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데요.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 등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에서 뒤로 뚫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식후에 악화되는 등 통증이 췌장 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면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려고 활동하는데 이때 종양이 있으면 압박이 생기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59세 최은호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더래요. 결국 영상검사를 하니까 췌장에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허리질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췌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통증 부위와 양상을 일기처럼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식후에 더 심한지, 밤에 더 심한지 관찰해 보세요. 허리질환과 혼동되기 쉬우니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등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식욕부진과 만성피로입니다.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효소가 줄어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몸의 에너지 소모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이 식욕 저하를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몸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72세 이정자님은 입맛이 없어서 한 달간 반 그릇씩만 드셨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원인은 췌장염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식사량과 기분, 피로도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2주 이상 식욕 저하가 지속된다면 단순히 스트레스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식사량이 줄거나 이유 없이 피로하신가요? 네 번째는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입니다.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췌장 신호일 수 있어요. 췌장 효소가 부족하면 특히 지방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가스와 복부 불편감이 생깁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절반이 처음엔 단순한 위장장애로 착각했다고 해요.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는데도 그냥 위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65세 장미경 님도 그러셨어요. 소화제를 복용해도 더부룩함이 계속돼서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복부 초음파도 함께 해보자고 권하셨대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니까 조기 종양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속이 불편할 때마다 날짜와 증상을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소화불량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더부룩함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피부나 눈의 황달입니다. 거울을 보는데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거나 피부색이 노래졌다면 이건 꽤 진행된 신호일 수 있어요.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맡게 되는데 그러면 담즙이 역류하면서 피부가 노래지는 겁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70%가 황달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황달이 나타나면 소변 색깔도 진해지고 마치 콜라 같은 색이 되기도 합니다. 70세 정혜성님은 어느 날 가족이 눈이 노래 보인다고 해서 검진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담즙 흐름을 막는 종양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피부색과 소변색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세요. 황달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이 누렇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새로 생긴 당뇨병 또는 악화된 혈당입니다.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특히 생활 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혈당이 높아졌다면 췌장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가 손상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보고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이 암 진단 전에 당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당뇨가 췌장암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당뇨는 원인을 꼭 확인해 봐야 해요. 62세 김성호님은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당뇨 판정을 받으셨어요.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체중도 정상인데 이상하다 싶으셨죠? 추가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췌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는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원인을 꼭 확인하세요. 생활이 변하지 않았는데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면 췌장 검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당 수치가 갑자기 오르지 않으셨나요? 일곱 번째는 급성 췌장염처럼 나타나는 복통입니다. 갑자기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응급실에 가서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종양이 췌관을 막으면 췌장액이 역류하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한소화기내과학회 연구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약 10%가 초기엔 급성 췌장염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의 췌장염은 단순 염증이지만 치료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60세 박진서님은 급성 췌장염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가 끝난 후에도 복통이 지속되셨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추가 검사를 받으니까 조기 종양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늦게 발견했을 거예요. 췌장염 치료 후에도 복통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재검진을 받으세요. 술을 끊었는데도 췌장염이 반복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된 췌장 이상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 건강검진 초음파나 CT에서 췌관 확장이나 낭종, 실질 변화 같은 소견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게 조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국내 3차 의료기관 보고를 보면 무증상 단계에서 발견된 췌장암은 완치율이 3배나 높다고 해요.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예후가 좋다는 거죠. 58세 윤상민님은 건강검진 중에 췌관 확장이 발견되었어요. 별 증상은 없었지만 추적 검사를 하면서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5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복부 초음파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추적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췌장 관련 언급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8가지 신호를 알고 나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췌장을 지키는 생활관리 방법 6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과 식사 기록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의 작은 변화는 조기 발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체중 변동이 심하거나 식욕이 떨어진다면 즉시 원인을 점검해야 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식사량과 소화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메모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두기만 해도 돼요. 나중에 전문가 상담받을 때도 이런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 체중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숙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소화 효율을 떨어뜨려요.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피곤하고 그러면 활동량도 줄고 식욕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특히 밤늦은 식사와 음주는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을 시키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매일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 잠이 줄고 피로가 쌓이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3배나 높습니다. 담배가 췌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간헐적 흡연도 위험합니다. 한 개비만 피워도 췌장에는 악영향을 미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음은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선언일을 정하고 가족에게 알리세요. 혼자 끊기 어려우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담배 한 개비라도 줄여보실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췌장 기능을 약화시켜요. 과도한 업무나 부정적인 감정은 소화효소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긴장하면 입맛이 없어지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늘 하루 숨을 길게 내쉰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가족력 확인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높아져요.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40세부터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세부터 권하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10년 정도 앞당겨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가족 건강 이력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시고 가족끼리 함께 검진 일정을 세워보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 검진도 덜 부담스럽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췌장 질환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 습관입니다. 조기 발견의 유일한 방법은 결국 정기 검진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검진 없이는 초기 단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췌장암은 특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복부 초음파나 CT를 받으세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비용도 크지 않아요. 혹시 검진이 두렵거나 귀찮다고 미루고 계신가요? 그 한 번의 검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예약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예약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체중 변화, 통증, 소화 이상, 황달, 혈당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들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의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똑같은 초기 단계라도 빨리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체중, 식사량, 소화 상태, 피로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2-3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록 덕분에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식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췌장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췌장을 망치는지 구체적인 식단 관리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체중 기록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담배를 끊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